예,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 그리고 투자의 아이디어 국내 편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 당잠사에서 이제 피치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아니고 그 강등하기 전에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대 미국이 AAA 등급에서 신용등급 강등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강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나 국내에서 증권가에서는 진짜로 강등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관찰 대상으로 올린 배경은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이겠죠. 정치적인 리스크였고 미국에 대해서 신뢰 측면이나 예측에 대해서 생각보다 통제 범위에서 움직일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된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있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영향은 당연히 시장 조알이 만무할 내용이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악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엑스데이트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과거에 2011년도에 이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렸을 때는 엑스데이트 훨씬 전 2개월에서 한 4개월 전에 관찰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그 요구 사항을 각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부채 감축 구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그 빨리 해라라는 액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이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간밤 또 악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어쩌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입니다. 그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그 전에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한 개의 GDP 발표할 때 미국은 3번 발표하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 두 번째가 발표됐는데 오릅니다. 이거 미국 경기 침체 맞아? 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밑돌았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의미하죠. 잘 버텨주고 고용시장도 좋은데 굳이 금리 내릴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적게 나오자 그 물가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시장은 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상 이번에 그 25bp 인상의 가능성이 하루 사이에 확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제 반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4.5%까지 치솟았고요. 그 전날보다 15bp, 16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워낙 이제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그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건 금리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컸음을 의미합니다. 시장 압박 요인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장중 내내 약세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바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7% 날아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악재를 잠재우는 모양새였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가 지금 멱살 캐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엔비디아 혼자 다 끌고 가는 장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간밤 시총 변화만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250조 원 정도가 엔비디아 시총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어제 41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절반 이상이 오른 거고요. 우리나라 시총 2위, 3위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하이닉스 더한 시총이 211조 원 정도인데 이거보다 많이 올랐죠. 하룻밤 사이에 크게 이제 덩치가 큰 종목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24% 엔비디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끌어올리면서 AI 관련 기업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쪽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이날 대거 등록이 돼 있는데요.
함께 52주 최저가 종목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날 그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 이 약세 52주 최저가 많이 나왔고요. 그 밖에 소비하는 쪽 있죠. 소비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천양백화점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옷 신발 회사, 그리고 백화점 이런 기업들이요. 다 52주 최저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경기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감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쪽만 계속 갑니다. 양극화가 이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증시.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이제 어제 보여드린 엔비디아의 실적 두 가지 이번 포인트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고 자율주행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성장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쪽에 시장은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보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가이던스죠. 다음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 AI 때문이다. 라는 게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55%나 늘었습니다. 한 10에서 20%만 늘어도 시장에서 와 서프라이즈 하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정말 엔비디아를 가진 미국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종가가 $380 근접치에서 맞췄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달렸고요. 그러자 기존에 월가에서 잡았던 기존 목표치를 거의 웃돌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한 $500에서 $450 요 사이에 많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GPU입니다. 근데 GPU 중에서도 AI에 특화된 칩을 가지고 있죠. 원앤온리입니다. 정말 이 회사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AMD가 여기에 이제 특화된 GPU 곧 출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장악력을 봤을 때 AM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AI 이 테마의 상승률과 실적이 찍히는 이런 동력으로 인해서 연초 대비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는 16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품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는 38% 올랐고 마이크론은 39% 올랐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디램 업체 마이크론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의 차이가 나타날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차이인데 오늘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오픈 AI 챗GPT 훈련할 때 필요한 게 A100이라는 모델입니다. 아주 비싼 GPU인데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하죠.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10,000개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HBM이라고 해서 고대 역대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SK 하이닉스거든요.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 같이 돈 잘 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월 29일 SK 하이닉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HBM으로 $200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 이걸 GPU에 붙여서 파는 게 A100이 $10,000. 훨씬 비싸게 파는 거죠. 예. 그 가치의 차이입니다. 정말 원앤온리하고 이제 경쟁사들이 많아서 이제 여기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회장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디램의 경쟁력의 차이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HBM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램 안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AI 테마의 확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 소재 같이 급등을 했고 빅테크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5.5% 급락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PC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한 CPU를 만들고 있죠. 이 경쟁력에서 도태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주가의 향방을 갈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특징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날 뭐 건설, 인프라, 전력기기 같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A100 들어가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건설이 들어가야 하고 전력이나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입니다. 리츠 데이터 센터 등등 급등을 했고요. 이 데이터 센터용
전자용 실리콘 만드는 회사 마벨테크나 브로드컴도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번 분기의 실적의 중요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대표적인 기업 모비라이 급등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개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로봇 테마 하드웨어 강했죠. 그리고 그 AI가 이제 앞으로 바늘과 실과 관계로 보안이 주목을 받을 텐데 보안 관련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이제 밈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AI 소프트 테마들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훨씬 더 강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AI 테마들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인드맵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하드웨어 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보안, 알고리즘, 러닝, 알고리즘 보유, 처리, 그리고 그 후순위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광고, 자율주행, 로봇, 게임, 바이오 헬스케어 등등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그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 레포트를 딱 하나 정리해드렸는데 바로 그게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신규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종가 수준이 급등을 하면서 여기와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왜 여기가 주가 급등으로 연결이 됐는가. 다른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 윗꼬리가 달린 기술적으로 이제 음봉 전환된 게 많았는데 이 종목은 왜 양봉으로 맞췄는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사는 MLB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엔비디아 이 GPU에도 필요합니다. 보시면 일단 요 끝에 있는 게 GPU 시스템 연산을 하는 반도체가 이렇게 먼저 있고요. 그 옆에 메모리, 디램 요게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산을 하는 GPU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PU 시스템 반도체가 고사양이 될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 쪽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막 여러 개를 쌓아서 고사양 그 메모리 반도체가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디램을 밑에다가 접시처럼 딱 받쳐서 붙이는 게 바로 기판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기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CB, 플렉서블 이쪽도 있고 MLB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MLB 쪽에 기판이 어제는 주목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한국을 사는 걸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이 반도체 투톱의 매수세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 초 대비했을 때 외국인 수급 유입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9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24일 기준인데요. 같은 기간 반도체 업종만 9조 6천억 원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오히려 순매수나 이 매매 기조를 봤을 때 다른 걸 이제 판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이 돼 있고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는 SK 하이닉스 저거보다 조금 더 많이 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상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죠.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다음 타자,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섹터에 대한 고민 이어갈 겁니다. 자, 어제 움직였었던 상승 테마, 인공지능 반도체, PCB 기판 쪽이었습니다. 심텍 등 이 DDR5 관련 기판들도 시장에서 거론은 많이 됐습니다. 탄력도 측면에서는 크진 않았고요. 농업 테마, 탄소 포집 테마 이들 정도의 상승세가 어제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사실 아주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인수합병 이슈로 인해서 그 엮여있는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개별 이슈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러우 전쟁은 진행형이라서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언제 할 것인가의 의문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갈 곳 잃은 자본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계속 유입이 되는 흐름, 수급상 움직임입니다. 이제 아스코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 건 아닙니다. 일부 몇몇 이슈가 들릴 때마다
개별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뉴스 볼 텐데요. 예, 어제 보셨나요? 생중계로 전 봤는데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성공했습니다. 2차와 3차의 다른 점, 3차는 온전히 우리나라 기술로만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가성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론 뉴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으로 볼 것인가 의견은 분분합니다. 출연자들에게 이 관련 기업들의 내용들 정리 받아볼 거고요.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차 내용인데 그 1차가 작년 11월 4일이었거든요. 오전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보도 자료 배포 시간은 우리 장 마치고 오후 6시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내용,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투자 내용들도 오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우리 시장의 주도주의 조건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 조선. 이게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 자체가 좋지는 않겠지만 내년으로 가면 회복이 아주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흑사전환, 그리고 조선 쪽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HD, 현대중공업, 뭐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원익 IPS 등등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좀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레포트가 서프라이즈 시간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정리를 해보는데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17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죠.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이슈는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카타르 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수주 그동안 속된 표현으로 깡통 수주로 인해서 적자가 좀 깊었었던 우리 조선사들이었는데 이번에 턴하는 실적이 올해 내지는 내년에 완연하게 회복세가 나온다면 이제는 오랜만에 서프라이즈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의 긍정평가였는데요. 지난번에 엄경화 연구원 여러분께서 이제 조선의 국모라고 표현을 해주신 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예전에는 조선 기자재가 매력이 더 컸다면 이제 볼 부분은 이 흑자전환으로 인해서 이 모멘텀을 달고 기자재보다는 조선 섹터의 매력이 훨씬 더 좋다. 주가 측면에서 탄력도는 이쪽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언급을 하고 갔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조선소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기자재 설비, 이쪽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타, 후방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철강, 페인트, 용접, 조립 등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조선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면 한 번씩 이런 흐름들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